안녕하십니까. 일간투데이의 배상익 기자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사법거래 의혹의 모르쇠라는 제목의 제 칼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법원장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과 김경수 전남지사의 구속이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으로 진보와 보수 사이의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주간에 양승태 전 대법관에 대한 구속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현장 구속돼 이 둘의 구속이 연관되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합리적인 의심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사법부의 불신이 바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판결을 내린 판사가 양승태 비서 출신으로 양 전 대법관 구속에 대한 보복성 구속으로 적폐 세력의 반격이 시작됐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안은 사실 사법개혁 세력과 사법 적폐 세력 간의 대결이라는 프레임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구속은 두 가지의 독립적인 사안으로 현재 드루킹의 댓글 수사와 사법 거래라는 별개의 사안으로 거기에서 법이 법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가 본질인데 구속에 대한 현상에 형평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른바 대법원의 수건사업이었던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회, 외교부를 상대로 사법거래와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놓고 현재 검찰 조사 중입니다. 양 대법원장은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 개입, 판사 블랙리스트 관여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정점에 있는 인물입니다. 대법원 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이 상고법원 설립을 위해 청와대와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야 한다며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법의 노조와 KTX 승무원 재판 등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명확히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월호 사건 판결 등 다수의 판결에 대법원이 개입한 문건이 나타나고 있고 국회 담당 상임위에서도 로비로 보이는 정황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미 구속된 전 법원 행정처장 재판 기록에서도 공범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 외에도 사법거래와 관련된 의혹들이 끊임없이 나타나 혐의가 굉장히 방대하게 제기되고 있는데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당시 13명의 대법관들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대법관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청와대와 국회를 상대로 사법거래를 시도했다면 이는 대법원장은 로비스트이고 대법관들은 공범들인 격인데 국가 최고의 헌법기관이 부당거래를 위해 로비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정 단체나 개인들이 기업을 위해 입법에 영향을 주기 위한 진정 혹은 청원을 하거나 특정 법안 통과와 저지를 위해 입법이나 의원이 활동하는 데 있어 영향을 주는 것을 로비스트라고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로비스트가 엄연한 불법입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시절 의혹 등 일명 사법부 블랙리스트 논란과 관련해 일선 판사들이 반발해 대응 움직임이 대대적으로 일어나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다수의 검찰 고발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장 판사들도 사법농단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구했지만 실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오히려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는 등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며 판사들이 침묵하는 집단 이기주의적 행태를 보여 그들의 민낯을 보는 듯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문제점은 전체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행동으로 적법한 의견 표출이라 해도 민주주의의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일부 사법부의 이러한 행위는 국기문란으로 법치국가의 근간이 무너지는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행정처장을 지낸 고영한 전 대법관은 퇴임하며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사법 권위의 하락과 사법에 대한 신뢰가 더 이상 무너져 내리지 않도록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함께 퇴임한 김창석 전 대법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안타까운 심경이라면서도 그러나 대법관들은 사법 거래는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김신 전 대법관도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겠지만 대한민국 대법관들이 무슨 거래를 위해 법과 양심에 어긋나는 재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되길 바란다는 역선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마지막까지 사법농단을 전면 부정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한 채 책임보다는 사법부의 존엄을 강조하며 사법부를 방어하는 조직을 위한 집단 이기주의의 발로인 것입니다. 법치주의는 국가를 받드는 한 축입니다. 사법거래로 의심되는 모든 정황 증거들은 바로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차원이기에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그토록 바라던 상고법원은 현재 대법원이 너무 많은 재판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따로 대법원에 해당하는 상고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심제도로 이루어진 현행 재판 제도에서 지금까지 대법원이 최종 판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별도의 상고법원을 만들어 일반 사건은 상고법원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건은 대법원이 맡아 대법원의 짐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이렇게 하면 재판 종결이 빨라져 국민들이 덕을 본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숨겨진 허점이 있습니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국회 그리고 사회 각층을 대표하는 이들이 추천하는 인사에 의해 구성되어 있지만 상고법원은 오로지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인사권을 가진 대법원장에 의해 움직이는 법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양 전 대법원장은 사법거래를 통해 상고법원을 그렇게 만들고자 했던 것이라는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그가 구상한 상고법원은 일단 우리 헌법에 배치되며 반민주적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고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가려 하지 말고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해 한 점 의혹 없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전직 대통령인 박근혜, 이명박 두 분 다 검찰 출석에 앞서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법원장은 검찰 출석 전 검찰 포토라인에 서지 않고 대법원 앞에서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포토라인에 서지 않는 예는 없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국가 체제를 부정하는 오만한 행동에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컸던 것입니다. 이제 사법개혁을 통해 사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권력과 신뢰가 필요하다고 오히려 국민 모두가 인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